네, 이번 총선은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 선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는 임기를 5년을 부여받으신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치르는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정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정권을 심판할 거냐, 정권의 힘을 보탤 거냐, 이 구도에서 크게 갈려지는 거거든요.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 국민들께서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러한 법치주의,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거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2년간 많은 국민적인 의혹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처하는데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이 국민의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뭔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걸로 급급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럼 여당과 대통령실을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시 국민들께 사랑을 받으려면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 법의 가치, 법의 지배, 그러니까 권력의 지배가 아니고 다수의 지배가 아니고 힘의 지배가 아니고 정말 완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대통령께서 다시 되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께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지 못하신다면 다음 선거에서 저희가 수권 정당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지 않나. 대통령께도 있고 당에도 있고 전략을 짜는 부분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을 하셨으니까 그런 원인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후보자들한테도 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인 저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이 패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다 복귀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넌센스인 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국민들께 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리고 윤석열 정부를 때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회복성으로 보이는 듯한 그렇게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을 손들어 주신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의 가치가 좋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때리려고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 가치, 보수의 가치를 되살린다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든지 힘을 잃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특히 2030, 40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그 당시에 응원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의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고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 예를 들면 소주성이라든지 탈원전, 탈석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탈원전과 탈석탄을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했던 욕심들, 그다음에 어떤 방만한 운영, 국가 예산을,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정 기조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바로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민간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미일의 외교 관계, 안보 협력을 구축한 것,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그다음에 건전 재정 기조를 나아가는 것. 국정 기조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가 실현되는 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조국 전 장관을 감싸기 급급했었던 거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다를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도 뭔가 권력기관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최상병 건이라든지 억울한 이 젊은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이태원 참사건만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문책하실 줄 알았는데 뭔가 권력층을 감싸는 것 같은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같은 느낌에서 전 정권과 다를 게 없구나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가령 저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후보 대통령 시절에 영등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남 같은 데에서는 이겼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했던 지역에서
총선에서 졌어요. 이러한 지역들이. 이런 것들 민심이 바로 대선과 총선에서 바뀌어 나타났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말씀드렸던 그런 호감도나 세련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 미쳤을 것 같고요. 다만 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보수, 그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청년 그룹이 연합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은 이 연합 전선을 해체했던 선거 아닌가 생각돼요. 예를 들면 연판장,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리면서 나경원,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의 전대 출마를 못 나오게 막은 듯한 권력을 비호하는 듯한 초선들의 행태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그 당내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 당이 정말 자유민주 정당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으셨잖아요. 권력을 쫓고 권력만 옹호하기 바쁜 정당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저는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당이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정당처럼 느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결과적으로 이 보수, 중도, 청년이 이 그룹이 연합해야지 저희가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이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게 보수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가령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수 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 찬스가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토대로 되어 있는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존재 자체가 물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이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누구든지 이 기업을 통해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그 여건,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공공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 정당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당선인 총회 때 그 황우여 위원장을 지명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황우여 위원장을 지명하실 때 특별한 반대 의견들이 그 자리에서는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당의 위기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2달 정도의 역할하는 비대위원장이 솔직히 막 드라마틱하게 역할할 수가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사하셨다라고 제가 원내대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고문이시고 황우여 위원장께서 과거에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이고 당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희생하시겠다고 하니 당으로서는 또 당선인들이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황우여 위원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심을 반영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비대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비대위원 인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최고위원은 선출직이거든요. 당원과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나 때론 당대표를 견제하기도 하고 당대표를 뭐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비대위원장 의견을 반하거나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의견을 달리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인선보다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황우여 위원장께 지명자께서 전당대회 룰 개정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심을 반영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전 전당대회가 하나의 쇄신의 역할,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민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민심이 들어간 전당대회와 당원 100%의 전당대회를 2개 다 치러봤어요. 근데 민심이 들어가면 일단 이 후보군들, 당권 주자분들이 메시지 타겟팅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민심이 반영되면 집권 여당이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내거든요. 근데 당원 100%면 전략상 지지층과 당원을 위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왜 저렇게
특정 지지층들을 위한 말씀만 하시나,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심을 넣어야만 당권 주자들이 여당의 대표로서 후보군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당권이 실제로 시작되면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때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결과값이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언론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떤 평론가분들 또 시민들 또 당원분들이 이 결과값을 두고 막 갑론을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하는 과정이 저는 건강한 당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결과값이 어떻게 수렴할지 당신과 민심이 어떻게 좁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론하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해지고 쇄신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신 100%로 치르면 국민 전체 여론조사는 차치하게 되거든요. 토론 자체가 안 되고 어차피 전당대회는 당원 100%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의미 없어 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당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뭔가 지난 2년 동안 당이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졌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민심이 반영되는 전대룰이 개정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자체에서 고찰할 수 있고 후보군들 중에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민심과 당심을 좁혀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황우여 지명자께서 꼭 민심을 반영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저는 쇄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